서쪽을 도와줬다 어떻게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안 줬어요. 그러니까 원나라가 또 그러면 너 가만 안 둬. 그래가지고 또 이쪽부터 저 큰 건 내비두고 이 작은 것부터 먼저 공격하려고 들어왔어요. 그게 항정을 딱 막아버렸다. 대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원나라 어떤 일부 그 전통적인 관계를 적당하게 유지하면서 또 명나라하게도 나중에 꼬투리 잡힐 일을 않고 이런 작전을 씁니다. 이게 이제 중간지대에 있는 조금 약소 국가 가지고 있는 살기 위한 생존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위험 요소가 대립 있을 때 언제든지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조선 후기에 가면 강경파인 척화파 또 온건파인 조화파 이게 대응했는데 언제든지 강경파가 근사한 것 같죠. 아주 말은 아주 근사해요. 그러나 나라를 망쳐먹으면 전부 강경파들이에요. 병자호란을 일으켰잖아요. 결국 막을 수 있었는데 적당히 대응을 하면은 아주 원 국민이 고려 시대에도 몽골이 그 홍민왕 이전에 원나라가 처음 쳐들어올 때 여기 강경파 삼벌초 아닙니까? 제주도 가보세요. 삼벌초 굉장히 박정희 그 시대에 만들어놨어요. 역사학자 이성근이가 뭐 글써 그거 잘못된 겁니다. 삼벌초를 일으키면서 그 사람들은 강화도 있고 제주도 섬으로 지방 돌아다닐 적에 육지에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누가 민중들이 어디가 많이 삽니까? 육지에 살죠. 그 사람들은 강간, 약탈, 농사가 뭐죠? 풍지박산이 됐어요. 심지어 저 경주까지 들어가지고 저 목포 앞바다 앞에도까지 들어가가지고 온갖 걸 다 깨부신 뒤에 심지어 황룡사 갖다 불태워버리고 문화재 파기만이 아니 이렇게 했다고. 그런데 그 강경파가 다 주도한 것입니다. 지들은 다 도망가가지고 섬에서 다 살았어요. 아까 병자호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들 남한산성 들어가고 강화도 들어가고 다 살았어요. 진짜 서민들은 다 죽었다. 우리 역사에서 강경파가 물론 주체를 찾는 거하고 이건 다릅니다. 자, 그래가지고 국민왕이 이런 양면 작전을 쓴 끝에 나중에 명나라에 대한 꼬투리도 제대로 안 잡히게 이게 일종의 외교 테크닉이에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때 국내의 문제는 어디냐면은 아까 신라도 얘기했는데 이때의 대주주들이라는 것은 완전히 그때는 정확한 면적을 재는 그런 자 같은 거 이런 게 발달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눈심작으로 저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 땅이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산이라든가 냇물 이걸 경계해요. 이것은 내 땅이야. 그럼 혹시 거기에 정확한 소유가 없으면은 여기다가 무슨 짓을 하냐면 말목을 받거나 강제로 몰아내버려. 물론 권력의 힘 이런 것이죠. 그럼 그때 제 지주가 누구냐? 첫째는 벼슬아치, 두 번째는 절. 이 두 축이 가장 큰 지주예요. 그러면 벼슬아치가 개간을 하면은 일정한 면세 기간이 있는데 그 지나도 세금도 안 내고 또 정식으로 낼 세금도 물론 안 내고 그 다음에 절도 불법을 저지르는데 물론 시주돈 같은 게 있죠. 고리채를 내요. 그러면 고리채 가지고 농민들한테 못 갚으면 또 땅 빼앗고. 그래가지고 절이 얼마나 큰 토지를 가지고 있냐면 또 그 당시에는 고려 중기에 돈을 장려하기 위해서 상정을 베푼데 3년 중에 이제 술집 같은 걸 열어놔요. 그럼 돈을 받기 위해 돈을 유통시키기 위해 술집을 열어놔요. 그것을 또 절에서 경영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팻말이 지금 남아있는 것이 어디냐면 통도사 입구에 가면 앞에 돌로 이렇게 크게 장생표라고 써있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그 내용이 써 있습니다. 경기가 어디까지. 이걸 다른 데 있던 걸 거기다 갖다 놨어요. 그거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통도사 가시면 문 앞에 바로 일주문 앞에 그 옆에 세워져 있어요. 또 저 강원도 유점사 사람 중이 전라도까지 도조를 받으러 가요. 그리고 개성 일대에 아까 말한 주점을 직영한단 말이에요. 그 부처님 계율에 술을 못 마시겠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면 그 축적한 돈을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어디에 쓸 겁니까? 절을 지는다고 하지만은 절 지는 것보다 개인 축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막대는 그런 타락의 길로 갈 적에 공민왕이
이걸 고친다. 이게 그 다음에 그 막대한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 필요하죠? 땅만 가지고 있으면 농사를 짓습니까? 사람이 쎄 짓죠. 그러면 지들이 일을 합니까? 누구를 써야 돼요? 사람을 끌어모으는데 그때 종들 끌어모은 거예요. 종을 끌어모으면 기근이 들어서 떠도는 아이들로 종을 삼고. 원래 종은 고려시대에도 세습제니까 종이 씨는 종이 되지만 그게 소수니까 농사를 막대하게 지을 때 다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 아까 고리채 준 뒤에 안 갚으면 그것도 종으로 삼고. 이런 불법적으로 종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종을 양산해가지고 거기다 투입하는 거예요. 그게 농노예요. 농사를 짓기 위한 종. 이게 농노라고. 그 유럽 봉건 제하에 거대한 성들 가지고 농토를 장원을 만들어가지고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왕이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민 이제 변정도감. 전민에겐 토지, 이건 백성, 이걸 바로잡자. 그 도감이에요. 근데 이걸 일할 사람이 누군가? 그 개성에 있는 모든 배설아치는 다 그 한 통속이다 그 말이에요. 새로운 사람을 등장시켜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누구? 찾아왔어요. 저 경상도 어디에 있는 신도에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름이 변조예요. 이 변조란 말은 한자로는 편이라 있지만 불교는 원래 된 음을 잘 안 합니다. 변조. 고루고루 비친다 그 말이에요. 관세음보살은 천수천안이죠. 팔이, 눈이 1000개, 손이 1000개 다 골고루. 그러면 이것은 누구를 비로자나보를 말해요. 비로자나보 뭐죠? 불법을 인간 평등, 중생 구조를 구제를 가지고 있는 그 불법을 고루고루 비친다. 그게 그래서 절에 가면 대웅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이 다른 거 있죠. 그 대보광전 빛을 널리 편다. 이것은 비로자나보를 모신 곳이야.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범상치 않죠? 근데 이 어머니가 종이었어. 절의 종. 그러면 옛날에 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아무리 귀족이라도 인정 안 해주고 어머니가 천한 사람일 때는 그 어머니 성을 따르게 돼 있어. 근데 성은 아버지 성을 다 따르잖아요. 나쁜 것은 어머니를 따르게 돼 있다. 이걸 천자 수모법이라 하는 것이야.